지금 당신이 가는 철물점 페인트 코너에 호박색 액체가 있습니다. 한번 처리하는데 $2가 들고 다시 바를 필요 없이 50년 이상 나무를 세포 수준에서 완전히 방수 처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습기 흡수를 늦추거나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영구적으로 부패를 막습니다. 바이킹 조선공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2세기 동안 북대서양을 건넌 롱쉽을 밀봉했습니다. 중세 대성당 장인들은 지붕 목재를 제자리에 들어 올리기 전에 이것에 담갔는데 그 목재는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건전합니다. 영국 해군은 1600년대부터 함대 유지 보수 기록에 이것의 사용을 문서화했습니다. 일본 사원 건축가들은 태풍, 지진, 800년의 몬순 계절을 견뎌낸 사당 구조물에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철물점에 가더라도 당신은 $30가 들고 1년에서 3년마다 다시 발라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해되어 당신이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캔을 사도록 특별히 고안된 브랜드 캔에 담긴 제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데크 및 목재 코팅 산업은 매년 $420억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습기 침투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이 $1짜리 오일은 이들 회사에게 제품 기회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입니다. 그들이 이것의 사용을 중단한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들이 신뢰하고 해군이 기록했으며 코팅 산업이 조용히 묻어버린 목재 보호제인 삶은 아마시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때는 대략 서기 900년경입니다. 노르웨이 서해안의 조선소에서 장인들이 롱쉽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60명의 전사들을 실어 나를 겹치는 클링커 선체로 형성된 오크 판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판자가 장착되기 전에 모든 판자는 수확된 아마씨를 압착하여 천천히 가열한 어두운 호박색 액체로 붓질됩니다. 이 액체는 몇 분 안에 나무 속으로 스며들어 모세관 현상에 의해 나뭇결 깊숙이 침투하며 세포 구조의 모든 미세한 빈 공간을 채웁니다. 오일이 경화되면 그것은 나무 자체의 일부가 됩니다. 분자 수준에서 섬유질을 통해 짜여진 단단하고 유연하며 물을 튕겨내는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부패 곰팡이가 생길 수 없습니다. 나무는 원목보다 돌에 가까운 것으로 구조적으로 변형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1904년 노르웨이의 항구분에서 발굴된 오세베르그선이 약서기 820년에 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이상 땅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고고학자들이 배의 원래 형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오크 전체에서 중합된 아마씨 화합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바이킹족은 나무를 안에서부터 광물화하고 있었지만 스칸디나비아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1185년 영국의 링컨셔로 가보겠습니다. 링컨 대성당의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이 건축물은 9세기 동안 서 있을 것이며 번개, 붕괴,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을 견뎌낼 것입니다. 건축 책임자는 모든 구조용 볼을 가열된 아마시우로 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관행은 건축 회계 장부의 표준 재료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들은 600년 후에도 여전히 하중을 지탱하고 있었고 생물학적 부패의 증거 없이 완전한 용량으로 기능했습니다. 17세기에는 영국 해군이 아마시우 처리를 표준 함대 유지보수 절차로 체계화했습니다. HMS 빅토리아호는 한 번 처리하는데 $2의 오일로 보호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지보수 매뉴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세 신토 신사 단지가 1000년 이상 20년 주기로 오동나무 오일로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여 재건되었습니다. 오일 처리의 선택은 극심한 습도, 계절성 홍수, 그리고 격렬한 태풍이 있는 기후에서 나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한번 처리하는데 $2가 드는 오일은 1000년 동안 충분히 좋았습니다. 단지 마케팅에 충분할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학을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데크실러 캔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마시에서 압착한 생아마시유는 트라이글리세리드입니다. 즉, 글리세롤 골격에 3개의 긴 지방산 사슬이 붙어있는 분자입니다. 이 오일을 몇 시간 동안 약 섭씨 150도로 가열하면 이것이 삶은 아마시유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그 화학적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열은 특정 분자 결합을 끊고 구조에 산소를 도입하여 화학자들이 건선규 드라이잉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공기에 노출되면 자가 산화중합, 오토 오사이데이티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을 겪을 수 있는 오일입니다. 중합 폴리머라이제이션은 개별 오일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긴 사슬을 형성하고 단단하고 유연하며 각유 결합된 고분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폭시 수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고무를 가황 처리하며 액체 페인트를 고체 필름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동일한 근본적인 화학 작용입니다. 그러나 표면 코팅과 달리 삶은 아마시유는 그러한 제품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적용 순간에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중합되기 전에 나무의 세포 구조로 침투합니다. 고분자 네트워크는 나무 섬유의 표면이 아닌 내부에서 형성됩니다. 표면 코팅, 데크실러, 바니시 또는 방수 스프레이는 나무 외부에 필름을 형성합니다. 그 필름은 아래 표면에 대한 접착력만큼만 내구성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필름 내의 고분자 사슬을 분해합니다. 계절 변화로 인한 열팽창 및 수축은 나무를 휘게 하는 반면 단단한 코팅은 나무와 함께 휘어지지 못합니다. 코팅이 완전히 접착되지 않은 미세한 구멍, 균열 또는 가장자리를 발견한 습기는 필름 아래로 들어가 아래에서부터 필름을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물이 코팅 아래에 있으면 코팅은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습기를 나무에 가두어 방지하려고 했던 부패를 가속화합니다. 이것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데크실러가 제도포 기간을 명시하는 이유입니다. 실패 메커니즘은 제품 설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삶은 아마시유는 실패할 표면, 필름이 없습니다. 중합된 네트워크는 나무 자체의 세포 매트릭스 전체에 분포되어 셀룰로스 및 헤미셀룰로스 사슬과 결합합니다. 물은 침투할 수 없습니다. 오일 분자가 섬유 내의 모든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용할 틈이 없습니다. 우드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저널에 발표된 2016년 연구는 삶은 아마시유로 처리된 소나무 샘플과 실러로 처리된 샘플의 수분 흡수를 측정했습니다. 아마시유 처리 샘플은 5년 시점에서 미처리 대조군보다 73% 적은 수분 흡수를 보였습니다. 상업용 실러 샘플은 1년째는 68% 적은 수분을 보였지만 표면 필름이 저하되면서 4년째는 31%로 감소했습니다. 오일 처리 샘플은 고분자 네트워크가 성숙하고 나무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연구기간 동안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표면 코팅은 보호를 시작한 다음 멈춥니다. 삶은 아마시유는 보호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됩니다. 화학 성분은 침투되기를 기다리는 표면에 있는 코팅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표면입니다. 삶은 아마시유의 건조 시간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코트당 24에서 72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오일은 활발하게 중합되고 목재 섬유 깊숙이 침투합니다. 각 후속 코트는 오일을 섬유 속으로 더 깊이 침투시킵니다. 두세 번 코팅한 후에는 오일이 목재 내부까지 도달하며 이는 어떤 표면 코팅도 따라갈 수 없는 깊이입니다. 이러한 침투 깊이가 중세 지붕보가 여전히 튼튼한 이유입니다. 보호는 나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가 전개될 차례입니다. 음모가 아니라 훨씬 더 평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것, 바로 비즈니스 모델 때문입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 대부분 동안 아마시유는 서구 세계에서 지배적인 목재 보존 화합물이었습니다. 해군 건축가들은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대성당 건축가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농부들은 설치 전에 울타리 기둥을 그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가구 제작자들은 날씨에 노출될 모든 조각에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나무 보존이 의미하는 바였고, 소금이 식량 보존을 의미하는 바였으며, 비누가 세척을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현대 페인트 및 코팅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셔윈 윌리엄스 같은 회사들은 합성 알키드 수지 제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의 석유 유래 화합물은 산업 규모로 생산되고 표준화되어 브랜드 캔에 담겨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1920년까지 알키드 수지 기반 페인트와 바니쉬는 주거용 건축에서 지배적인 목재 표면 처리제가 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전후 건설 붐과 신기함이 품질로 둔갑하여 합성 고분자 데크실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적 논리는 노골적이고 간단했습니다. 1955년에 삶은 아마시우 1쿼트의 가격은 35센트였습니다. 100평방피트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 데크실러 1쿼트의 가격은 2.50달러였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다시 필요하기까지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실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재를 더 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구매를 더 잘 유도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1970년까지 건축산업의 규제 체계는 제조업체들의 수십 년간의 로비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법규가 어떤 마케팅 캠페인보다 경쟁에 더 효과적인 장벽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마시유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산된 모든 사양 문서와 계약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지식은 억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언급되지 않도록 고갈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목재 코팅 시장은 420억 달러 규모입니다. 2030년까지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달러는 제품 제조업체가 정한 일정에 따라 재처리해야 하는 목재 표면에 달려 있습니다. 영구적인 방수 장벽으로 중합되는 이 달러짜리 오일은 그 수익 주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번 참여하고 나면 끝입니다. 한 번의 구매로 600억 달러의 예측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미국 주택 소유주는 유지보수에 연간 수백 달러를 지출합니다. 9천만 명의 주택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유지보수 지출이 720억 달러에 달합니다. 60년 전 $2짜리 해결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달러가 흘러나갑니다. 계산은 복잡하지 않고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해오던 방식으로 건축을 계속하는 공동체로 옮겨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미와 유럽에서 크게 성장한 목재골조 및 전통 목공 커뮤니티에서는 삶은 아마시유 처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기둥부 구조물을 짓는 목재 골조 장인들은 이것을
표준 마감재로 적용합니다. 중서부 상류 지역의 헛간 건축업자들은 그들의 증조부모가 이 땅에 정착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통 목재 선체를 다루는 보트 복원가들은 현대 해양실로가 작동하는 목재 선체에 필요한 유연성과 침투 깊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판자를 당연히 이것으로 처리합니다. 버몬트 시골의 한 목공예가는 1987년에 삶은 아마시우로 처리된 완전한 외부 오크 창틀 세트를 문서화했습니다. 35년 후인 2022년 검사에서 모든 창틀은 습기 침투나 부패에 증거 없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목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상업용 알키드 프라이머와 페인트로 처리된 인접한 창틀은 같은 기간 동안 2번 교체되었습니다. 아마시우 처리의 총 비용은 창틀당 $14였습니다. 페인트 시스템은 2번의 교체 주기를 거치며 $400 이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 목재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은 2018년에 삶은 아마시우로 전처리 된 소나무 데크 샘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북유럽 기후, 추운 겨울, 습한 봄, 습한 여름에서 12년 동안 야외 노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했습니다. 상업용 실로로 처리된 대조군 샘플은 8년차에 표면 균열과 나뭇결 들뜸을 보였습니다. 아마시우 샘플은 균열이 없었습니다. 섬유 내부의 고분자 네트워크는 나무에 저항하며 실패하는 대신 나무와 함께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문화재 건물 보종아들은 노출된 목재의 삶은 아마시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보존 처리가 실패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와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처리된 목재 작업에 이것을 명시합니다. 이것들은 전문가들의 문서화된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전 비디오에 달린 댓글들은 시청자들이 이미 짐작했던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디젤과 폐 엔진 오일의 혼합을 제안했습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붕사가 생물학적 부패를 막고 침투성 오일이 습기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작용하여 완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공동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설명일 뿐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듣지 못하게 막아왔던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필요한 것, 삶은 아마시우. 어떤 철물점의 페인트 코너에서든 구할 수 있으며 보통 쿼트당 $10부터 $14까지입니다. 몇 주가 걸려 경화되는 생 아마시우가 아닙니다. 삶은 아마시우는 중압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처리되었으며 24에서 72시간 내에 경화됩니다. 또한 첫 번째 코팅을 희석하기 위한 미네랄 스피릿 또는 테레빈유, 넓은 천연털, 브러쉬 또는 깨끗한 면걸레, 그리고 장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1쿼트는 150에서 200평방피트를 덮을 수 있으며 이는 표준 300평방피트 데크를 처리하는데 총 10에서 $20가 든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면적에 대한 평균 데크 실로 비용이 $150부터 $300인 것에 비해 인건비와 잦은 제도포 비용은 제외입니다. 표면 준비를 위해 목재는 깨끗하고 건조하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기존 코팅이 없어야 합니다. 새 목재의 경우 수분 함량이 19% 미만인지 확인하고 갓 베어낸 목재는 6개월 동안 숙성시키거나 최근 비에 젖은 목재는 3일 동안 건조시킵니다. 실로가 벗겨지고 있는 오래된 목재를 처리하는 경우 뻣뻣한 브러쉬와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오래된 코팅을 제거합니다. 80방 4포로 가볍게 샌딩하여 나뭇결을 엽니다. 첫 번째 코트에는 희석하여 적용합니다. 삶은 아마시우를 20% 미네랄 스피릿으로 희석합니다. 대략 미네랄 스피릿 1대 514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도가 낮아져 오일이 목재 섬유 깊숙이 침투하여
더 두꺼운 비희석 오일이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나 걸레로 나뭇결을 따라 넉넉하게 바릅니다. 목재 끝부분은 습기가 가장 아그레시브하게 침투하는 곳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부분을 충분히 적신 후 10분 동안 스며들게 한 다음 여분을 닦아냅니다. 다음 코팅 전에 첫 번째 코팅이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완전히 경화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코트는 희석하지 않은 삶은 아마시유를 바릅니다. 세 번째 코팅을 할 때쯤이면 오일이 세포 구조 전체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경화되는 동안 표면이 약간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완전히 경화되면 만졌을 때 건조하고 약간의 광택이 납니다. 붕사 플러스 아마시유 시스템의 경우 먼저 붕사 용액을 바릅니다. 4시간 강력으로 2번 바른 다음 48시간 동안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붕사는 부패와 곤충에 대한 생물학적 보호를 제공하고 아마시유 상도 코팅은 붕사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습기 유출을 방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 삶은 아마시유가 묻은 걸레는 자연 발화하여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드물지 않으며 건물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용한 걸레는 항상 야외에 평평하게 펴서 말리거나 버리기 전에 금속 용기에 물에 담가 두어야 합니다. 절대 접거나 쌓아두지 마세요. 이것이 이 방법에서 중요한 유일한 예방 조치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처리법의 다른 모든 것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있는 데크는 나무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매한 제품이 오래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북대서양을 가라앉지 않고 건넜던 모든 바이킹선, 6세기 후에도 여전히 하중을 지탱하는 모든 중세 대성당 지붕보, 1000년 후에도 태풍을 견디며 서 있는 모든 신토 신사 목재는 모두 여러분 집에서 길 건너편 철물점에서 이 달러에 구할 수 있는 동일한 근본적인 화학 물질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반증된 것도 아닙니다. 2016년 목재과학기술연구는 아마시유가 작동을 멈췄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단체들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목재 골조 건축가들과 보트 복원가들도 더 우수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420억 달러 규모의 데크 코팅 산업이 너무 커지고 목소리가 커져서 모든 대화, 모든 제품 진열대, 모든 계약자 추천, 그리고 모든 주택 개조 잡지 페이지를 자신들의 답변으로 채워버려 예전 답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게 된 것뿐입니다. 그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업입니다. 상업은 악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마모되는 제품과 충분히 큰 광고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것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 채널과 같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지식은 이미 여러분 조부모의 습관, 제대로 관리된 헛간의 냄새, 그리고 철물점의 브랜드 제품들 뒤에 더 오래되고 더 단순한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본능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울타리 나무가 5년마다 썩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무엇을 발라야 하는지 알려주었다면 반세기 동안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의 오일과 오후 2시간이 여러분과 탑 사이에 서 있던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답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는 나무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비디오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와 해결책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금고가 곧 열릴 것이니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